너! 왜 저라! 왜 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여러분들 졸리고 피곤한 거 다 이해하는데 이거하고는 다르지. 선생님 저 본격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이건 완전 다른 거야. 알겠어요? 네. 오늘도 지금 학습 목표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근데 이 3개 있는 거 다 달성을 하려면 이제부터 막 부지런히 달려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자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정작 나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내 수업에 집중을 하고 함께 열심히 가려고 하는 친구는 이 수업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함께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잘 해보자. 그럼 나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내 최고로 좋은 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겠죠? 네, 아유,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3가지인데요. 이 학습 목표를 진짜 달성하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자고요. 청춘다! 일단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문학의 갈래와 특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네이밍이 있죠.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이 이름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서정의 정자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교술. 자, 이 교술에서 이 술자가 바로 뭐냐면 서술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극은 당연히 극이겠고요. 이 서사의 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정의 정자가 뭘까요? 감정. 자, 우리가 이거를 문학의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 이 문학의 갈래별 특징들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100% 만나봤다고 지금 장담을 해요. 위 작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본 적 있죠? 당연히 본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개별 작품에 대한 특징을 묻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 연관되어진, 이 작품이 포함되어진 그 갈래별 특징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택지에. 이건 내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심지어 요새는 수능에서도 연계돼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마주했을 때 그 작품에 대한 정보 이상으로 모두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작품의 갈래가 무엇이며 그 갈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탑재를 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뤄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정에서는 감정을 전달하는 문학이야.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사실 소설도 감정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 서정 문학은 감정을 전달하는데 더 특화된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특화를 할 때 어떤 식 방법으로 형상화를 하느냐? 이 운율을 함께 사용합니다. 아까 행을 나눈다고 했고, 운율이라는 말을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자, 그럼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감정을 더 돋을 수 있게 하는 요소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도 혹시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기억나는 거? 슈스케? 슈퍼스타? K-팝스타. 아, K-팝스타 어떻게 알지? K-팝스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K-팝스타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꼬꼬마 시절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아직 위치와 마동일 때 그때부터 있었네요. 근데 그때 이게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당연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오디션 보는 사람. 오디션 보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이제 결승까지 서바이벌로 경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최후의 우승자가 돼가지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서사,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재미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조연으로서 그들을 더 빛내주게 되냐면 심사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싱어게인 같은 경우에서 임재범 심사위원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 K-pop 스타는 심사위원의 구성이 굉장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각 연예 기획사의 사장이나 그에 준하는 상징적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가수들을 뽑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 같은 거를 막 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심사평을 하나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봤던 거는 아마 SM에는 보아가 나오고 YG에서는 양현석이 나오고 JYP에서는 당연히 JYP 박진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참가자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정말 기깔나게 아주 잘 부른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음알 모신 선생님 같아도 이걸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잘 부르는데? 이렇게 감탄해가지고 입을 딱 벌릴 때 봤는데, 역시나 심사위원들도 나하고 비슷한지 보아도 양현석도 막 웨이브를 타고 막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이 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박진영이었는데 인상을 팍팍팍팍 있는 대로 다 찌푸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잘해가지고
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한 사람만 찌푸리고 있으니까 심사평이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할까 했더니 갑자기 이제 박진영 차례가 됐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음정 완벽했어요. 리듬과 박자가 완벽해요. 그런데 왜 감동이 없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느꼈을 때 뭐야 왜 저래? 튀고 싶어서 저러나?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그 비하인드를 푸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참가자 친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 참 뛰어나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해야 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서야 이게 무슨 의미에서 한 말인지를 알게 됐어. 자,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습은 실전처럼은 무슨 말일까요? 연습 열심히 해라. 맞아. 연습할 때 그만큼 무대에 올라갔다고 생각할 만큼 진지하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실전의 연습처럼 무슨 말일까요?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노래 실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찌됐건 틀리지 않고 정박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서 나름 긴장하고 불렀던 거야. 근데 이렇게 긴장하고 부르니까 원래 노래의 주 목적은 뭐예요? 이 가사의 내용을 음과 함께 전달해서 감동과 정서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너무 정박에 딱딱 맞추고 너무 음정만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그게 그 기색이 느껴지니까 정작 노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동 전달이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춤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새 와서 되게 보고 진짜 요새 뭐 아이돌도 춤 되게 잘 추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진짜 감탄한 분이 최근에 난 몰랐는데 지금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한 명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름이 나띠? 나띠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춤을 봤는데 정말 내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잘 추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음악의 리듬을 어떻게든 잘 전달을 하려고 정말 되게 즐기면서 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 텐션도 다르고 그 춤의 아름다움의 본질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서정갈래도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왜 운율이 핵심이고 이 서정갈래가 다른 갈래에 비해서 감정이 더 도드라지느냐? 바로 이 운율 때문입니다. 이 운율. 알겠어요? 이 운율이라는 요소가 감정을 전달하는 때 훨씬 더 좋은 수단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 운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교술 갈래 가보도록 할게요. 교술 갈래는 어떤 거냐면 자, 이 말 그대로 적어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적어 나간다. 자, 근데 적어 나갈 때 우리가 무언가 글로 끄적이려고 하면은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재를 어디서 가장 구하기 쉬울까요? 일상. 맞아요. 우리의 삶, 일상에서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교술문학 작가입니다. 여러분 교술문학 작가 실제로도 여기서 일기 한 번도 안 써봤다 하는 분 없을 거예요. 아예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가지 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기입니다. 오늘 나는 아침을 먹었고 점심을 먹었고 저녁을 먹었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 부산 남포동의 아주 자그마한 포차에 들려서 우동을 먹었다. 이 우동의 따스한 면발과 코끝에 느껴지는 향긋한 쑥갓 냄새가 나의 옛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상기시켰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먹었던 그 우동의 맛을 그대로 느끼면서 어쩌면 이 우동의 뜨거운 면발보다도 더 따스했던 건 가족과 함께했던 그 포근한 분위기였으리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일기 그리고 두 번째 일기 중에서 어떤 일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문학스럽게 뭔가 느낌 있게 다가왔나요? 두 번째 일기. 왜 두 번째 일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디테일이 첨가가 됐으니까. 그리고 뭔가 감각적인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답.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제가 있어요. 부모님에서. 그치,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포근한 분위기, 그것이 그립다.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죠.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을 먹었고 점심을 먹었고 저녁을 먹었어. 물론 이것도 삼시세끼 잘 챙겨 먹었네. 이런 주제를 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가치와 감동이 후자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교술문학의 핵심은 사실은 경험을 적는 건데 이 경험도 어떤 경험이어야 될까? 내가 중요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경험을 적어야 돼서 여기에 교훈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의미가 담겨야 되는데 의미를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여기 적은 대로 교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왜 굳이 교훈으로 적었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더 잘 외우시라고. 이거 초성도 기역 히읗, 얘 초성도 기역 히읗이죠. 그래서 외우기는 더 쉬우라고 일부러 핵심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의미라고 해도 되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서 교술문학의 특징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서정, 교술, 서사, 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왜냐면 서사 갈래와 극 갈래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사 갈래의 사자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일 것 같아요? 역사. 역사, 맞아요. 역사일 수도 있고요. 또 일. 이 사자, 맞아요. 또 그러니까 사실 이 사자가 들어간 거 굉장히 많아요. 사실도 들어가고요, 역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사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건을 서술하는 거예요. 사건을 서술하면은 그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야기란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서사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서사는 뭐다? 이야기라고.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에게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게 서사가 함께 가기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냐? 이야기가 있다. 스토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 구성의 3요소가 뭔지 알아요? 이야기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인물. 그치. 사건, 배경. 맞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외웠을 거예요. 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문체, 구성이다. 근데 이야기 구성의 3요소는 뭐냐?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이걸 이해를 하고 가보자고. 혹시 여러분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아세요? 마블 요새는 망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아바타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됐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치, 어벤져스 엔드게임.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있었죠.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히어로가 있어요. 어벤져스 멤버들입니다. 저는 캡틴 아메리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캡틴 아메리카가 있고 걔의 그 뭐라고 해, 사이드킥이 누구였지? 팔콘? 팔콘이 있었어. 자, 캡틴 아메리카 있고 팔콘만 있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네. 안 돼요. 바로 히어로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빌런이 있어야겠죠. 사실 저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하고 인피니티 워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를 바로 빌런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노스. 그 막강함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걔네 둘이 뭐 가지고 싸울까요? 인피니티 스톤. 그쵸. 인피니티 스톤을 가지고 그거를 쟁탈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가 이겼습니다. 핑거 스냅으로 절반을 날려요. 그거 보면서 선생님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결국에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면 인물, 사건, 배경이 필요한데 방금 전에 이 인피니티 스톤은 사건,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뭐가 된다?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인피니티 스톤이 아니었으면 이야기가 이만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거 소설입니까? 아니요. 자, 지금 보시면 서사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소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여기 볼 때 이 극도 뭐인 걸로 알 수 있어요?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얘기한 거는 영화의 대본이었어요. 시나리오입니다. 예, 시나리오.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인물, 사건, 배경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그쵸. 사람이 직접 욕하고 소설을 쓰고. 야, 완전 최고인데? 현규? 네. 요새 계속 안타, 이제 홈런 이렇게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하는 전달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자는 친구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자는 친구가 있는데 그 자는 친구한테 소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만영 선생님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안경을 벗은 다음 야, 이 녀석아! 아니면은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하려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이 상황을 전달해주는 누가 있다? 서술자가 있는 거예요. 서술자라 이야기꾼이 상황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나레이션이 굳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냥 야, 이 녀석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 착해가지고 이거 잘 못해. 네, 자, 그런데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 얘는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갑니다. 자, 사건, 갈등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누가 한다?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가는 반면에 얘는 이제 사건을 얘기할 때 뭐가 된다? 배우의 대화와 행동이 그걸 이끌어간다라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렇게 문학의 갈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좀 더 수월하고 문제 풀 때도 좀 더 편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적었죠? 네, 필기 다 됐으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쓰시면 됩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숙제를 도서를 들어가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지금 괄호를 해줄게요. 가장 대표적인 걸 옆에다 적어줄게요. 식, 그리고
교술 문학은 사실은 대표적인 수필이다. 아주 훌륭한 지문이었습니다. 청춘다!